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핸드폰 화면에 아무 알림도 없으신가요? 자식 번호를 눌렀다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냥 화면을 꺼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거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 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자꾸 서운해지고 예민해지는 마음, 그 감정 기복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아빠는 맨날 그런 식이야.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뒤척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 스스로를 탓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젊음을 다 바쳐 살아오셨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한 말 한마디일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드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죄책감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명절에 자식이 다녀간 밤, 혼자 남은 방에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도,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건 그리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두세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 때마다 딸이 지친 얼굴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몰라 요즘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딸이 떠난 뒤 혼자 앉아 몇 시간이고 곱씹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나? 내가 좀 더 다정하게 키웠어야 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딸의 짜증은 어머니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육아의 피로, 부부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딸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건 대부분 부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떠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장 안전하게 쏟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웃는 얼굴로 버티다가 부모 앞에서만 무너지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의 그 한마디를 몇 년째 곱씹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이 지쳐서 던진 말과 부모가 정말 잘못한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자식의 기분을 내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인가? 아니면 저 아이가 힘들어서 나온 말인가? 그 답이 후자라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자식이 지금 바빠, 나중에라고 끊어버린 날, 괜히 서운해서 그날 하루 종일 밥맛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내가 짐이 되나? 혹시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취업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함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뚝뚝했나? 내가 살갑게 못해줘서 저러나?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다정했더라면? 아버지는 아들과의 거리를 온전히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혼자 마음속으로 자책하며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어보니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버거워서 누구와도 긴 통화를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서도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버텨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습관처럼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사랑이 줄어든 증거가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래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거리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곧 내 존재의 가치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 빈 시간에 나만의 하루를, 나만의 즐거움을 채워 넣으십시오.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셔도 좋고, 친구를 만나 밥 한 끼 나누셔도 좋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뜸해진 연락,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계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까지 시끌벅적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편하게 사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학비, 자식들 결혼 자금, 자식들이 힘들 때마다 손을 벌리면 군말 없이 내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몇 년째 같은 겨울 외투를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 입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 나서 나는 뭐가 남았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은 날,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은 서운함이 아니라 더 무서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엄마인가? 부모가 돼서 그런 계산을 하다니 내가 잘못된 건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또 한 번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세월을 돌아보며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준 사람의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남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두 감정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그 서운함을 부정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골마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남몰래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서운함을 죄책감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서운하다. 이 두 문장은 얼마든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거나 오랫동안 벼르기만 했던 물건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위한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헌신했던 세월도 후회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자식과 다투고 난 뒤 며칠이 지나도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으며 문자창을 열었다가 그대로 꺼버리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결국 이것도 다 내 탓인가?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과 진로 문제로 크게 다툰 뒤 6개월 가까이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먼저 전화를 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매일 밤 그날의 말다툼을 되짚으며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들 뜻을 좀 더 존중했더라면 그때 화를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6개월을 혼자 무너지고 계셨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과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그 시간 동안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아예 포기하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더더욱 연락하기가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갈등은 한쪽의 잘못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양쪽 모두 서툴렀던 순간들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습관처럼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의 갈등을 온전히 혼자만의 잘못으로 떠안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작 자식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지내는데 부모 혼자서만 몇 달째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등은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을 뿐이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로 받아들이십시오. 짧은 안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그 한마디가 몇 달간의 무거운 침묵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루는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되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던진 날카로운 말은 대부분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뜸해진 연락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였습니다. 헌신한 세월에 대한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갈등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함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 황혼의 말동무는 매주 한 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이 영상 하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으면 생기는 일, 은퇴 후 부부 갈등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